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가면서 아마 두 손 가득가득 선물들을 준비하실 겁니다.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설 선물을 미리 보내는 분도 계실 테고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설 선물로 설탕도 선물이었고요. 비누, 이런 생필품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건강식품이나 또 스마트 기기 같은 것도 많이들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게 현금이다. 그래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또 모바일로도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설 선물은 정말 많이 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감사와 사랑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멜로망스입니다. 선물. 빛이 들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아무래도 설 연휴에 고향 가시기는 좀 힘드시겠죠? 네. 예. 이번에는 사실 격리 기간이 8일 정도부터 풀렸잖아요. 네네. 비행기표도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그렇죠. 1월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 연휴가 이전에는 2월에 있었기 때문에 네. 1월에 잠깐 들어가고 이래 괜찮은데 올해는 설 연휴가 너무 일찍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그냥 새해 되자마자 어떻게 금방 설이 되는 것 저는 한 같아서. 12월 초에 보니까 벌써 표가 거의 다 매진되었더라고요.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분들께 선물을 좀 미리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 옛날 같으면 요즘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비타민 이런 거를 네네. 주로 선물을 드리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하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네네. 있으니까 제일 필요한 거가 코로나 약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비타민C랑 네. 약품 같은 거를 조금 담아서 많이 하면 보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거를 보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들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 이 상황이 건강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네.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걸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걸려서 지금 회복 중이다 보니까 네. 말씀하면 거의 이제 건강 관련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설 선물로 설탕도 맞아요. 그런 생각도 나요. 옛날에는 정말 설의 선물들이 저희는 주로 저희를 평소에 잘 못 먹는 과일이나 네. 아니면 심지어 할머니 댁에 갈 때는 내복 있잖아요. 안에, 예, 맞아요. 내복. 안에 속벌을 다 한 벌 맞추거나 다양했거든요. 그분이 네. 뭘 필요하다 하면 저희를 그걸 들고 가고 또 술을 좋아하는 그 큰아빠가 계시면 술을 그렇죠.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네. 설탕도 보냈었고 그리고 또 치약, 맞아요. 비누 이렇게 세트로 잔뜩 들어있는 거.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에 저는 외할머니 시골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 시골엔 사실 슈퍼나 이런 게 마땅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 어렸을 때 제가 갈 때면 항상 도시에서 좀 괜찮은 물건을 사서 가고 네. 또 올 때면 농수산물 있잖아요. 맞아요. 마른 거를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다 싸주시죠. 훨씬 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은 서로 이제 가족이 나와 계신 분들은 서로 좋아하는 선물도 주시고 할 텐데
아무래도 건강식품 많죠. 건강식품도 많고 요즘은 또 사실 뭘 사서 보내기가 사실 좀 늦으면 택배가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그냥 예. 이제 위챗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걸 해서 탁 보내면 1초 만에 탁 받고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뭐 필요했었는데 이걸로 사야 되겠다라고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 조금 연장자분들은 물건보다는 네. 내가 저걸 사야 되는데 대략 어느 가격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거든요. 맞습니다. 대충 뭐 어떤 걸 갖고 싶다라고 은연중에 슬그머니 흘리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편안한 게 네. 내가 여기서 사서 보내더라도 사실 또 너무 저렴한 거 사기도 그렇고 그렇죠. 또 너무 고가 사기도 사실 네. 부담스럽고 근데 샀는데 또 안 쓰면 맞아요. 건강기능식품도 사드리면 또 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또 어르신들은 자기가 막 듣고 먹으면 효과를 떠나서 마음속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항상 돈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를 대신 이제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 요즘 뭘 사고 싶은가 파악하고 네. 이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맞아. 명문도 서잖아요. 예. 네, 그거 다 자랑거리도 있고. 그 우리 엄마가 이거는 우리 딸이 해준 거예요. 사실 본인이 사온 거거든요. 네. 저도 가끔은 애들한테 슬그머니 야 이게 좋대더라. 뭐 그럼 애들은 말을 잘 알아듣나요? 네. 그러면 제일 좋아요. 알아듣고 그거와 똑같은 걸 사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엄마가 알아서 구입을 하시든지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네. 그러고 진짜 현찰로. 사실 그게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네. 알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하잖아요.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막상 사주면 안 입을 맞아요. 수도 없고. 옛날에 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엄마한테 비싼 코트를 사드렸는데 어머니는 안 입더라고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다른 네. 스타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는 옷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딸이 골라줬어도. 맞아요. 그리고 가격대를 또 생각하면 누구 주기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장롱에 걸어놓는데 상당히 불만하는 목소리를 이런 걸 사지 말고 돈을 드리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질문 같은 거를 쫙 질문지를 돌리면 1위가 항상 현금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이제 행복재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화룡시 박병선 씨. 세배법을 살리자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아무래도 설 하면 세배를 드리죠. 전춘아 교수님이 사연 소개해 주십니다. 2023년 음력설도 코앞이다. 해마다 이때면 소꿉 동무들과 함께 세배하러 뛰어다니던童年 시절이 일들이 재미있던 영화 장면 마냥 머리에 선이 떠오르곤 한다. 설날이 돌아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곱게 한 뒤 비록 기웠지만 어머니께서 깨끗이 빨아주신 옷을 산뜻이 차려입는다. 그러고는 고무풍선처럼 둥둥 뜬 기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오래오래 앉으세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과 함께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절을 올리곤 했었다. 이어 부모님이 분부대로 마을의 연장자들 찾아다니며 그들에게도 세배를 올리곤 했다. 세배가 끝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어른들과 마을의 연장자들은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덕담과 함께 엿이나 개눈깔 사탕 같은 것을 쥐어주기도 했고 간혹 부스럭 돈을 꺼내주기도 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미풍량속은 이렇게 한 해에 두 해 변함없이 대대손손 이어져 왔으리라. 세월이 흐름은 유수하더니 어느덧 100년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우리 민족의 미풍량 속도 원주필 글씨처럼 점점 색바라져 가고 있다. 지금은 설이 되면 부모님이 집이거나 이상분 집에 모여 웃고 떠들며 마작을 놀거나 풍성한 음식상에 둘러앉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명절의 한때를 보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어른들은 애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애들은 세뱃돈을 받는 것을 일에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얼마 전 술 좌석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지금 애들은 말이야. 어른들이 돈 꽤나 쥐어줘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고 하면서 고개를 그냥 까딱하는 것이 고작이라니까. 필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구나 그러하리라.
우리가 세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시켜준 것이 아닌가? 또한 학교에 가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학생처럼 다른 애들이 세배를 하는데 나 혼자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환경 분위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럴진데 지금 애들이 세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 애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어른들이 가르침이 따르지 못한 것과 그러한 환경 분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일은 할 탓에 달렸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세배법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는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상분을 존경하고 우르르게 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온상을 하나 더 지어주는 것이리라. 네, 박병선 씨가 보내오셨던 세배법을 살리자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은 뭐 중국에서나 또 한국에 나와 계시는 분들 다 세배 드리지 않나요? 네, 어릴 때부터 세배 드리는 거는 네. 그 설날 되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날 되면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최대한 새 옷을 네. 입고 그다음 할머니 댁에 먼저 가거든요. 예. 가서 세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덕담을 듣고, 근데 우리 때부터는 약간 세뱃돈이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배 네. 드리고 나서는 약간 기대는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를 주실까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세배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시키지 맞아요. 않아도 막 가서 여러 번 하고, 또 물론 이제 다 주지만 간혹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한복을 입으면 왜 복주머니라고 해서 그것도 네. 옆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거기다 세뱃돈을 막 열심히 집어넣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글 속에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어렸을 때는 세뱃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크게 절만 하고 엉덩이가 뿌쭉 올라가죠. 맞아요. 근데 옛날 보면 세배를 네. 그래도 어떤 격식을 차리고 네. 이렇게 절을 했잖아요. 요즘은 사실 절을 안 해도 세뱃돈을 그냥 쉽게 이제 네. 애를 주다 보니까 어떤 맞아요. 때는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제 계좌이체를 이렇게 주니까 네. 애들이 그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절을 하고 공손하게 네. 받자마자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앉아서 덕담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점점 적어져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 건 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꼭 좀 옷 어른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찾아뵙고 큰 절로 세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정말 새해를 맞는 기분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공손하게 앉아서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계시는 거 아니라 옆에 이제 그 다들 또 앉아 삼촌 계시죠. 이모 이렇게 다 네. 앉아 있으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네. 칭찬 안에 또 어떤 고무 경례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환경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저를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다짐하는 네. 새로운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덕담을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의 다짐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꼭 그때 되면 칭찬을 해주는데 그냥 칭찬해 주는 거 아니라 정말 이렇게 와닿는 칭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애를 키우고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우리 그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중국에 계시다 보니까 네. 위챗상으로 영상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기분은 이제 좀 덜하죠. 뭐 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인사를 하니까 네, 네, 많이 네. 부족합니다.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뭐 영상 보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것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죠. 있기도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전화상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전달하는데 대신 이제 저 때와 다른 거는 그 세뱃돈이 옛날보다 너무 많아졌다는 거. 그 액수를 좀 예. 심각하게 좀 그냥 생각해 딱 봐야 만 될 때인 원만 것 줘야 같아요. 되는데 10,000원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게 애들도 아마 은근히 비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예. 하긴 저희 어렸을 때도 누가 얼마를 더 주면 더 고마웠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에 세뱃돈 네. 받은 거를 제가 거의 못 썼어요. 아, 맞아. 잠깐만 네, 이렇게 갖고 따뜻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이게 엄마 맡기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네. 요즘도 보면은 그 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거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세뱃돈 받았다가 엄마 주면 그냥 엄마가 알아서 뭐 통장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엄마가 알아서 뭘 사주든지 쓰든지. 고학년 되면 네. 그거를 계산해요. 이번에도 우리 애가 할머니가 세뱃돈을 아직 안 됐는데 먼저 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통장에다 넣어달라고 합니다. 네, 아유, 세배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얘기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세배 어떻게 드릴 건지,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세뱃돈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유원정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복덩.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리가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동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는 지난해 한 차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부터 아빠도 엄마도 우리 말이 틀리게 나갈 때마다 나를 보고는 민망한지 피식 웃고는 다시 고쳐 말하곤 합니다. 소동은 내 동생이 글을 익히기 시작해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동생이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글을 쓴다면서 책에다 뭔가를 오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동생이 글을 쓴다기에 기특해서 들여다봤더니 이게 웬일이람? 글쎄 아빠 그림 밑에 빠바라고 썼고 엄마 그림 밑에 마마라고 쓴 게 아니겠어요? 나는 동생이 표준말을 제대로 못 쓰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도 벌써부터 우리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마음 먹고 며칠 동안 애써서 고쳐주려고 했지만 고집쟁이 동생은 도무지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밥상에서 나는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가 동생 앞에서 하는 말이 거의 다 우리말이 아니었어요. 한심하게도 숟가락, 젓가락, 밥 공기마저 우리 언어가 아니었어요. 사실 나도 일찍 우리 가정의 영향으로 우리말 공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동생도 나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는 엄마 아빠께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우리말을 위주로 쓰고 바로 쓰자고 건의를 했지요. 내 견고함 때문인지 엄마 아빠는 곧바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삼촌만은 이제 연변을 벗어나거나 대학에 가면은 다 중국어를 쓴다면서 우기는 것이었어요. 그 바람에 내 의견이 소리 없이 무시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튿날 저녁 나는 선생님한테서 들은 우리 민족 언어의 소중함과 민족 자부심에 대한 설명들을 해가면서 식구들에게 또 한 번 제의했어요. 나중에 내가 우리 반에서 교수 참관 때 외할머니를 로로라고 해서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수치를 당했던 일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아빠는 물론 삼촌도 심각성을 느꼈던지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우리 집에서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표준적인 우리말을 사용해야 하고 규정을 어기면 1원씩 벌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 한 달간 우리 집 돼지 저금통은 날마다 배불뚝이었는데 한 달, 2달, 1년이 지난 오늘에는 돼지 저금통이 굶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써우지가 핸드폰으로, 차이를 반찬으로, 쭈쭈를 삼촌으로. 하여튼 동생도 이제 제제제제 하고 부르던 나를 누나라고 부르고 츠빤 하던 말도 밥 주세요, 밥 먹을래요 라고 예쁘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들까지도 우리 가족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예의스럽고 문명하다고 칭찬을 하곤 합니다. 아빠 엄마도 이젠 달라진 우리 가족의 언어 습관을 두고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흡족해하면서 모두 보배 딸 덕분이라고 칭찬을 하곤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에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우리말을 우리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소학생이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식구들이 전부 협조를 잘 해줘서 동생이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도 중국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중요한 네. 단어는 거의 다 중국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이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집 안에서는 조선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규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말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네. 공손하게 말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집은 거꾸로 아이가 부모한테 그러니까요. 진짜 예. 굉장히 이 친구인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선생님께서 아마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질 게 아니냐. 우리가 맞아요. 우리 민족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지. 잘 가르쳐 주셨네요. 그렇죠. 저희 때는 사실 거의 중국에 사는 교포들은 선생님들은 다 조선말을 꼭 하기 때문에 이 조선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상황 자체가 조선족 학교에서 중국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언어를 민족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다 네네. 보니까 6학년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너무 기특합니다. 이 나이 때는 솔직히 보는 TV도 거의 중국말로 보고 네. 친구들 중국말 잘하니까 아마 중국말로 하는 게 더 편안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통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동포분들이 집에서는 한국어를 꼭 사용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네. 저희 때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렇게 잘 노력했고 중학교 가니까 사실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는 게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중국말 하면 못 들은 척 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책을 신문을 매일마다 한 단락씩 읽어드렸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일단 막 임무를 완성하는 듯이 했는데 네. 그게 나중에 그 대학 가고 한국 와서 한국말 이제 배울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우리말, 우리 글 좀 많이 가정에서부터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악뮤가 불러주는 가나다 같이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설날 즐겁게 보내세요. 네, 설날 잘 보내세요.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인 동포 사회의 새해 사업 계획들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주요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고려인 사회의 이제 최고 자문기구인 고려인 원로회는요, 고려인 협회장으로부터 이제 지난해 사업 결과 보고를 받는 한편 새해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원로회 의장인 최유리 전 상원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면서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라고 말했고요. 작년에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와 또 정기 총회 계획 또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선임 또 카자흐스탄 국가발전 계획에 대한 우리 고려인 협회의 그 지원 방안 등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고려인 협회가 우리 전통 문화와 또 우리의 풍습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 주목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위해서 2023년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자라고 논의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K컬처 스포터즈들의 모임도 있었다면서요? 예.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의 또 명상 보적지, 주요 관광지 등을 우리 현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K컬처 스포터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힘찬 2023년을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날 모임은 한국관광공사 알마티 사무소가 주관을 했는데요. 송순영 소장은 스포터즈 여러분들의 활약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또 한국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이 스포터즈들의 활동을 또 격려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는 K컬처 스포터즈 제도는요, 소셜 네트워크의 각종 활동,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기, 네. 또 답글 달기 이런 걸 통해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모든 스포터에게는 그들의 활동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한국을 알리는 각종 전시 이런 행사, 다양한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또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 말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그러니까 스포터즈 그들에게는 이제 한국행 항공권 또 호텔 바우처 네. 이런 상품들이 추첨되어져서 이제 선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경찰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할린 동포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할린 주 교통경찰을 지도하는 남영식 국장입니다. 그분의 러시아 이름은 이거리 블라디미르치라고 합니다. 1978년생의 카사카 출신인 그는 요르사칼린스 경제법률대학 졸업한 후 2001년에 요르사칼린스 교통순찰대에서 근무를 시작해 2005년에 사할린주 교통결창국으로 옮겨 여러 일을 세웠습니다. 2018년에 사할린주 교통경찰국 부국장으로 승진하여 2021년에 국장 대행을 하고 2022년
3월에 국장으로 보임될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형제 거의 계급은 경찰 대령입니다. 네. 그동안 경찰 지도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요? 네. 경찰 지도자로서 그는 자랑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점 적어지는 가운데 2021년에 사할린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이었습니다. 보통 한 100명 정도였거든요. 최근 20년 중에 가장 좋은 통계를 보여주었죠. 대통령 통제하에 안정하고 질 좋은 도로라는 국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사할린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남 국장이 말합니다. 남 국장은 더 나은 사회에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이 삶이 변함없는 목표라 합니다. 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임무에 헌신하는 남영식 대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절로 존경이 생기고 그런 분이 우리 동포라는 게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간략하게 좀 전해드릴까요? 사할린주 교통경찰을 지도하는 남용식, 우리 자랑스러운 사할린 동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남용식 국장은 유즈노 사할린스크 경제법률정보학 대학을 졸업한 후에 2001년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교통순찰대에서 근무를 시작해서요. 2005년에는 사할린주 교통경찰국으로 옮겨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국장으로 부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교통경찰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1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경찰에서 함께 일하는 530여 명에게 부서 책임자로 직접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따뜻한 분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특히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모, 어른들에 대한 존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남국장의 변함없는 삶의 목표다라고 얘기하신다네요. 자, 이런 분이 우리 사할린 경찰 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절로 존경심이 생기고 우리 동포라는 게 참 뿌듯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일세. 얼쑤. 이거 사려. 아저씨. 예예예예. 아, 이것 사시게요. 아따.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못 들으셨으단가? 지가 그만 딴 생각을 지방하느라 못 들었구만요. 이거 얼마요? 예, 하나에 10,000원입니다. 엄청 비싸네. 아따, 무엇이 비싸다게요. 요즘 10,000원 한 장 가지고 시장 한번 가보세요. 살 것이 있는가? 아유, 그렇긴 하제라. 그래도 비싼디 좀 깎아주면 안 될까? 아줌니, 그 복 받으려고 이것 사는 거 아니에요? 정초에 이것 사는 건 복 받으려고 사는 거지 누가 쌀이려고 산다요? 아따, 그게요. 아줌니가 받을 복을 깎아주면 되겠슈, 안 되겠슈? 복을 깎으면 안 되제라. 그러면 이것도 깎으면 안 되겠지. 아따, 이 아저씨 장사 겁나게 잘하네. 정초부터 물건 깎으면 복 달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특히 이것은 더더욱 깎으면 안 됩니다. 아유,
아저씨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야, 자, 복 가득히 담아드려요. 고맙구먼요. 예. 복 많이 파세요. 아유, 그래요. 이거 사려. 아줌마가 새해를 맞아서 이것 장사에게 이걸 샀네요. 아따, 그러게요. 자, 섣달 금음날 밤부터 정월 초하룻날 사이에 이것 사려 하고 외치면서 이걸 파는 분들이 돌아다녔는데요. 각 가정에서는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이걸 샀다는데요. 밤에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사기도 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만들어서 파는 이것은 특별히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것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쌀을 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해에 행복을 이것과 같이 이뤄 얻는다는 뜻에서 이걸 사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것을 몇 개씩 묶어서 방 귀퉁이나 부엌에 매달아 두었는데요. 이것 속에다 돈과 엿을 넣어두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음력으로 섣달 금음밤부터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부엌이나 안방에 걸어놓고 복을 비는 것인데요. 이것은 쌀을 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복저리, 2번 복돼지 꿀꿀. 3번 복권.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하경이었습니다. 나이스! 하기는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이것을 사다가 걸어놓곤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요? 이것 장사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이걸 걸어놓는 집도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 식당이나 또 뭐 전통 찻집 같은 곳에 가면은 장식품으로 이것을 걸어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참 반갑기도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새해가 되면은 아직도 이걸 사서 걸어 놓으시나요? 이것에 얽힌 추억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우체 통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남겨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보내주세요.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예. 광주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기온이 그래도 높아서 많이 춥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서울보다 여기가 더 추웠던 적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도 네, 우리 30여 년 전에 비하면 요즘 온난화가 진행돼서 그렇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여기도 겨울다웠으면 하는데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제 광주 하면은 광주 고려인 마을이 떠오를 정도로 광주 고려인 마을이 참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광주 고려인 마을이 역사적으로도 국내에서 굉장히 일찍 형성이 됐고 네. 또 사실 이 광주 고려인 마을이라는 이 명칭도 여기서 가장 먼저 썼거든요. 네. 원래 이 다른 지역에는 고려인 마을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는데 이쪽에서 고려인 마을이라는 명칭을 쓰고 사실은 상호 등록 그걸 이렇게 등록하고 특허까지 얻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보통 명사기 때문에 여기만 독점적으로 쓸 수 없다 해서 이제 법변적으로 쓰게 됐는데 네. 여기서 가장 먼저 고려인 마을이라는 명칭을 썼지요. 아마 그런 것이 있고 이 마을 활동가들이 오래전부터
청생들에서 고려인 이 센터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뭐 의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네. 그 활동이 자연스럽게 전국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또 네. 아무래도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이 들어서서 그렇죠. 또 고려인들의 어떤 살아있는 생생한 그 역사와 그 문화적인 어떤 그 현장을 보여주니까 또 네네. 여기에도 이것도 또 일부 공헌을 한 것도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이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에 꼭 한번 가자 그랬었는데 이 방송이 매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못 들렸습니다. 올해는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러시아 말 속담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예, 뭐 네네.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예,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광주 사람들도 고려인 마을 많이 찾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여기 고려인 마을이 형성된 것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주 시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7년. 네. 그러니까 벌써 6년 가까이 되죠. 아, 그러네요. 그때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행사를 그 전까지는 고려인 마을에서 이런 고려인들 관련 행사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0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이걸 마을에서 시 차원으로 끌고 나와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뮤지컬도 선보이고 각종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고려인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그때 저도 제가 가지고 온 고려인 어떤 그 컬렉션을 가지고 고려인 그 유물 특별전을 그때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면서 이제 이 광주 시민들도 점차 알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순차적으로 있으면서 마을에서 고려인 관련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네. 다른 이 고려인 마을 활동가들과 합심해서 활동을 하면서 널리 알려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말 광주 시민들도 많이 알고 많이 찾아오고 또 오셔서 여기에서 직접 고려인을 느끼고 또 문화관 우리 그 역사유물 전시관뿐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세계 음식 특화거리가 있어서 다종 다양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먹는 그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많이 찾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8월 15일에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브론즈 흉상을 네네. 여기 이 고려인 마을 공원에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웠죠. 그래가지고 예. 홍범도 장군의 어떤 항일 독립정신도 우리가 이렇게 그 기리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이 그것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또 광주 지역사회하고 고려인들이 협력을 해서 고려인들의 어떤 삶이나 문화 또 역사를 보존 확산하는 일을 추진도 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우리가 5년, 6년간 이렇게 널리 고려인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활동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여기 광주 광산구 월곡 이동 일대에 여기 고려인 마을이 있거든요. 네. 이쪽에 살던 우리 지역 주민, 선주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사실은 이 고려인이 부각되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그 선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후로는 우리가 이 마을의 선주민들과 적극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일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이 마을 해설사들, 이 월곡 고려인 문화관, 우리 역사유물 전시관이나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나 마을의 이런 그 음식 특화거리나 여러 이 관람지를 이 마을 지역의 선주민들이 이렇게 외부 관람자들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알리고 네. 이런 일 또 그외에 각종 이 사회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고려인들의 어떤 역사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이쪽에 기회만 되면 그 빅토르 쪼이라고 알려졌죠. 락 음악의 그 전설
소련의 네네. 우리 고려인 그 최빅토르의 어떤 그 음악의 어떤 벽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마을의 그 주민이나 또 어떤 활동가 단체 또 사회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이걸 여기서도 재현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점차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고려인 마을이 다른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고려인 마을이란 명칭도 그랬고 또 여기에 고려인 마을극단 1937이라고 해서 고려인들의 그 역사 문화와 삶을 이 연극이나 뮤지컬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그에 뭐 자치방번대,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어린이 합창단, 또 그의 청소년 문화센터 여러 가지를 만들어갖고 활동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앞서서 이런 그 모범을 이렇게 보여줬던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지역의 이 고려인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여기서 벤치마킹 해가고 네. 서로 배우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금 국내에 고려인들이 약 1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예. 이제는 이러한 어떤 그 먼저 이룬 어떤 경험 이걸 서로 공유하면서 국내의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려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귀환 동포를 위한 국가기구도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나와서 이제 고려인뿐이 아니고 제외동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제외동포 재단이고요. 네. 그런데 원래 제외동포 재단도 제외동포 청으로 나왔다가 한 단계 이제 격화돼 가지고 제외동포 재단이 됐는데 이것으로는 해외에 사는 800만에 가까운 우리 그 해외 동포들의 어떤 뭐랄까요 구심점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 고려인 활동가나 여러 활동가들이 꾸준히 제기를 해가지고 네. 이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아마도 그 결실이 현 정부에서 조금씩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외동포청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고 이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전개가 돼서 앞으로 해외에 사는 동포, 특히 우리로서는 이 고려인 동포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에 살고 계신 동포분들은 물론입니다만은 지금 국내에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제외동포청이 좀 빨리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고려인 이야기 광주 지역 주민들과 고려인들의 상생과 협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하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